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 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모든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기가 바르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념으로 육아에 임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 건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건지 많은 부분들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실 우리 온종합병원의 김상혁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진료 대기를 이제 못 하시다가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상엽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니 진료 대기도 수년이 걸리고 막 새벽에도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쉬시는 날 또 이런 또 다른 자리 또 세미나 가시고 언제 쉬시는 거예요? 정작 선생님에 대한 이게 정신 쪽 부분에서 너무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까 또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정말 과로지만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뭔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많죠. 사실은 또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힐링이 될 때도 있죠. 사실은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감동을 시키고, 또 우리 그런 감동이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감정을 순환시키고 또 뭔가 보람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달 장애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건 뭐 모르는 무지의 입장에서 질문 드리니까 용서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가 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개인한테 적응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평생 동안이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적응의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장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시기만 지나거나 어떠한 어려움만 우리가 개선을 시켜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간혹은 정상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상이라고 이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인데 그걸 장애라고 생각하는 경우, 단지 어떤 일시적인 그런 어떤 현상 문제인데 그걸 또 장애라고 이제 여기는데, 엄격한 의미의 장애는 그 어려움이 거의 한평생 가는 어려움을 장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평생 간다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떡하지? 걱정도 할 텐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다 대부분 또 완화도 되고 치료도 하시고 또 계속 또 치료가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또 연구도 하시고 이제 하시겠지만은, 치료가 안 되는 장애들은, 발달 장애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소아 청소년 그 시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가 신경 발달 장애의 어떤 영역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질 때, 내가 만들어질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이상이라든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뇌 발달 시기에 환경적인 오염이나 여러 가지 감염이나 어떤 산모의 상태에 의해서 뇌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뭐 출산 과정에서 뇌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뇌 손상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뇌의 어떤 중대한 어떤 기능의 어려움을 유발해서 이것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아이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달 장애에서 유전적인 영향이 과연 얼마만큼 미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그 유전자에서 꼭 엄마 아빠 유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유전자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발달장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경우죠. 근데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이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환경에 의해서 그런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있었을 때 부모들이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맞아요. 니네들이 이렇게 잘못 키우니까 애가 이렇다. 라고 해서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아이가 뭐 자폐가 있거나 뭐 지적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뭐 주의력 과잉 행동장애가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는 부모의 어떤 탓으로 돌려가지고 부모들이 엄청난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자폐증의 치료의 어떤 한때 원칙은 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분리하는 것들이 치료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죠. 그래서 아주 그 암흑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 의학이 나눠 발전한 거죠. 그래서 뇌의 어떤 여러 가지 발달적인 지식과 유전적인 지식이 이제 생기면서 이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아이의 어떤 뇌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부모가 비난을 덜 받았죠. 근데 우리가 한때 뭐 중세시대 때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학의 역사에서도 부모들이 어떤 그 상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즘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신분열병. 옛날에 그랬는데 이 조현병도 한때는 부모가 잘못해서 생겼다 그래서 부모들이 진짜 엄청 이렇게 야단 맞았어요. 혼나고. 그리고 자폐증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냉장고 엄마라고 했어요. refrigerator mother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엄마가 제대로 이렇게 뭔가 안 키워서 냉장고처럼 이렇게 차가운 그런 그 엄마들이 이 자폐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도 상당히 많이 비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아직도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또 부모님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이의 아픔이 있을 때는 먼저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혹시 그쵸. 내가 잘못돼서 맞습니다. 내한테서만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애가 괜찮을 건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모들이 어떤 일반적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사실을 알면 그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아이가 최상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거죠. 발달장애 그 원인 중에 보면 이제 뇌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 선천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게 임신 중이나 아니면 신생아 시절 때 이렇게 손상이 생겨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꽤 있죠. 우리가 어떤 그 발달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임신 중에 뭐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풍진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사선이나 이렇게 우리가 약물 같은 데 노출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임신 중에 어떤 그 술 같은 거, 마약 같은 것들 이런 것처럼 이게 노출되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면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혼모들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어떤 과정 속에서 준비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 엄마가 술을 먹거나 이렇게 약물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수 없는 좌절 속에서 임신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우리가
태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무슨 저런 어떤 천인 공노한 일을 벌려라고 이제 이야기를 분노할 수 있지만 요즘 아동학대 나오는 것처럼 그 이면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보담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 자식도 뿐만 아니고 남의 자식도 남의 어떤 그런 주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달 장애가 어디까지가 이제 그것도 발달 장애도 이제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발달이라는 게 주로 뇌의 발달에 이제 이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이제 소아정신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뇌의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발달장애라면 뇌성마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뇌의 발달과 연관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그 인지적인 측면들 그런 어떤 학습과 관련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선천적인 어떤 그 뇌의 발달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중에 하나가 지능이 낮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정신지체라고 이야기했었고, 뭐 그 이전에는 우리가 백치라고 했죠. 백치라고 뭐 백치아다다 이야기 나왔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지능 자체가 떨어져서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그냥 지적장애라고 하죠. 우리가 지능이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뇌의 기능 중에서도 어떤 우리가 같이 하는 어떤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 주고받고 상호교류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자폐성 장애라고 하죠.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최근에 제가 자폐에 대한 어떤 그 기사를 보다가 최근에 2명의 부모가 자폐 아이들 이렇게 죽이고 어떤 그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냈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같이 이제 보담아줘야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세요. 그리고 언어 장애는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언어가 이제 말이 늦는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말 더듬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 장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몸에 어떤 이 협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몸치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 줄을 맞춰 가는데 왜 못 맞춘다든지 어떨 때는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잘 못 쓴다든지 이런 어떤 협응이 어려운 경우 그런 신체 어떤 협응 장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우리 행동 장애에 넣어놨어요. 뭔가 이렇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행동 장애에 넣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원인이 뇌의 발달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긴 거다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신경 발달 장애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언어 장애, 그다음에 협응 장애,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 장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발달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이렇게 뇌 발달에 대한 뭐 지체 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좀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언어 장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가 발달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애들의 교육 수준이 또 그만큼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이게 평균치가 너무 이렇게 높거나 빨라져서 요즘에 장애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더 이렇게 감흥하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달의 영역에서는 엄마들이 항상 기준을 가장 빠른 그룹을 자꾸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게 정상적인데 엄마들이 걱정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이게 맨 앞에 가는 애들 비교해보면 맨 뒤에 가는 애들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 엄마들 시선에서 보면 이거 문제인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토끼처럼 가는 애들이 있고 거북이처럼 가는 애가 있지만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 영역에서 이게 진실이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엄마들이
너무 앞서가는 그 기준을 삼을 때는 조금 늦게 가는 것들이 장애가 아닌데도 장애라고 여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이 되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걱정을 우리가 없앨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기준점을 중간에 잡는 게 아니고 앞에 잡아요. 맞아요. 그쪽 영역에서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들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가장 잘 능력이 있는 아이로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들은 마음이 우리 아들 뭐 그렇게 있는 대로 키우겠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어찌 보면 가장 앞에 그렇게 선두그룹에서 뭔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실제 마음.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준은 사회성 문제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지능적인 측면, 우리가 지능이라고 네네. 하는 IQ라고 하는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아까 그리고 발달의 영역 중에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네네. 있을 수도 있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신체적 협응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처리하는 능력에 있을 수, 이건 영역별로 다르세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어느 게 뭐 그런 건 없으세요. 다들 중요한 영역이세요. 그 중에 어떤 능력이든지 영역이든지 그게 의미 있게 떨어지면 이게 전체에 뭔가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데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은 아이의 적응이 어려움을 나오세요. 적응이 어려우면 아이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게 결국은 성취감이나 이런 어떤 능력감을 갖게 되는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세요. 그리고 또 그게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소속감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서적인 어려움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해서 그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아이가 최상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이런 전문가의 영역이 도움이겠죠. 그러면 뭐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봤을 때 뭐 언어 장애나 뭐 인지 장애나 이런 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단을 이제 내릴 때 이 아기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발달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을 내릴 때는 그 내리는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컷오프 포인트가 딱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70점 이상이면 정상이고 70점 이하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준점만 가지고 본다면 정말 장애가 아닌데 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 장애인데 장애가 아닐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의 총체적인 어떤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아이의 개인적인 발달의 어떤 그런 영역뿐만 아니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이 자기 어떤 영역 속에서 아이가 얼만큼 잘 적응하고 있느냐, 또 그런 어떤 아이들을 이제 보살펴주는 사회의 어떤 지지 체계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장애도 안 봐요, 요즘. 근데 어려움이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지지 체계가 없어서 문제가 돼서 아이가 하면 그걸 장애도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검사에서 IQ 70이면 이해하면 이건 지적장애야. 얘는 바보야. 뭐 이거는 공부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소용 없어요. 얘는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 단정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70이라는 기준점 자체가 정말 그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지 말자. 아이의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얼만큼 이제 적응의 어려움을 같이 이제 동반하느냐 이런 것까지 봐서 우리가 장애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아기의 성장이 영유아기 때의 성장이 보통 이제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때별로, 기간별로, 연령별로 요때는 요런 걸 좀 하는 거를 바른질병 업무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돌 전으로 신생아부터 하게 되면 요때는 어떤 걸 해야지 정상인 거고 어떤 걸 좀 부족하면 요거 좀 의심해 봐야 되는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발달 영역에 보면 신체적인 네네네. 발달의 영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발달의 영역이 있을 거고, 사회적인 발달의 영역들이 있을 거란 네네네. 말이죠. 신체적인 발달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 100일 때 못 가누고, 뭐 기고, 뭐 돌 때 뭐 이렇게 아장아장 뭐 약간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신체 발달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아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나와 있었을 때. 네. 근데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돌 때까지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세요. 애착. 예. 아. 애착이라는 게 부모와의 관계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잘 돌봐주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뭐 이런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을 이제 부모로부터 받을 때 아이는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든든한 정서적 기반이 되세요. 그래서 애착이라는 거죠. 우리가 체온으로 키운다잖아요. 체온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냥 아이를 좀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학대, 방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부모가 열심히 키운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는 아닌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에 먼저 노출시켜가지고 아이가 거기에 너무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교감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너무 뭐 교육적인 거 있잖아요. 아이를 천재로 키웁시다 해가지고 뭐 100일도 목도 못 가던 애들 앞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보다는 다른 쪽의 아이들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애정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 애착의 문제가 생기면 정서적인 발달에서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애착. 그런 것들이 돌 때까지 가장 중요하죠. 그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엄마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빠에 대한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아빠의 역할이 많은 거는 엄마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이때는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쵸. 엄마가 이제 정말 아이의 육아에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때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면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보는 그 분야에서는 나중에 성장에 있어서 어떤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이 3억 대 1위 경쟁을 뚫고 태어나온 거잖아요. 3억 대 1위. 정자가 정적으로 3억 개가 정도가 있어야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세상에서 정말 능력을 갖고 나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탁 태어났는데 별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자기 존재에 대해서 별로 네 왔니? 이런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겠어요? 세상 살 맛이 그렇죠. 없겠죠. 죽고 싶죠.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왜 낳았어 나를? 그러니까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왜냐하면 가장 자기를 돌봐줘야 될 사람한테 상처 입는 게 가장 큰 상처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게 가장 큰 상처가 되죠. 이 세상을 믿음이 없는 거죠. 부모도 못 믿는데 누굴 믿겠어요? 그 세상에 대한 신뢰감 없이 항상 주변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있는 게 없으세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불안정한 거죠. 되게 힘들어요,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애정을 받고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정말 이게 이 세상에 잘 태어났어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산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고 뭔가 기댈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기대러 온 적이 없어. 그 작은 아기가 거기서 상처받고 그런 걸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게 애착이세요. 그게 애착. 그 애착이 평생 가는 어떤 정서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돌 때까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돌 때까지
가볍게 소아과나 이렇게 질차를 받을 때 뭐 기본적인 뭐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의 검사는 또 다 하다 보니까 그걸 굳이 부모님이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애착 형성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렇죠. 신경.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뭐 신체적인 성장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가장 정서적으로 중요한 게 가까이서 아이를 잘 이렇게 케어해서 아이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정말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끼고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사실은 돌 때까지 발달의 핵심이죠. 핵심. 이제 돌이 지났어요, 박사님. 돌 지나고 났을 때는 이제 이 발달 장애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돌 때는 걷기 시작하잖아요. 네. 걸어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능력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일 잔치를 해주는 것은 목을 가눈다면 얘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죠. 뭐 근육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백일 잔치를 해주고 네, 맞아요. 돌 잔치를 해주면 얘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뭔가 자기가 꺼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 혼자서는 생존할 수 있으니까 돌잔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돌이기 의미가 그러세요. 네네, 맞아요. 걷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젖을 안 갖다 주면 뭐 우유를 안 갖다 주면 못 먹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들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조금 있으면 냉장고 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느끼죠. 그랬을 때 그런 능력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애들은 서서히 반항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말 잘 듣는 애들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2살쯤 되면 끔찍한 2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반항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뭔가 이렇게 먹어 그러면 숟가락에 밥이 들어오면서 싫어 안 먹어 이렇게 하면서 먹긴 먹어요. 그런 식으로 이 자율성 이런 것들 내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율성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세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자율성이 생기는 시기에 이제 우리가 그걸 안 돼 이렇게 막 해서 그냥 눌러버리면 애들이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돼요. 스스로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이를 이제 그 버릇없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좀 너무 버릇없는 애가 되지만 그러니까 돌 지나서 2돌, 3돌 이렇게 될 때 이제 근데 이제 아이를 그때 너무 이게 딱 엄마가 부모가 너무 잡아서 애 자율성이 없으면 애들은 나중에 시키는 대로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안 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이제 어떤 부모들이 왔어요. 우리 아이는 진짜 말 잘 듣고 그러는데 선생님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자기가 좀 알아서 이제 다 컸는데 이제 중학생 되면 그렇게 안 하고 시키면 뭐 이렇게 겨우 좀 하고 안 시키면 자기 스스로 안 해요. 애가 뭐 어떤 게 문제예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만약에 뭔가를 해서 하면 야단 맞는다는 것들이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안 해. 안전빵이 돼야지만 이제 하는 것들이 그게 딱 이렇게 패턴을 굳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청소년 시기 때 나타나는 경우들이 딱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부모는 모른다. 왜 이러지 얘가? 이러는데 그게 다 청소년 시기 때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좀 자율적인 것들, 자율성,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거, 그걸 적절하게 이제 허용을 해가면서 아이를 이제 키워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2살, 3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유치원에 가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이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놀게 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협동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상대방 입장이 좀 생각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조절력 같은 걸 배워줘야 되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자기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것들도 이제 유치원 가서 많이 배우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 6세 정도 되면
내가 한 90%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인 내에.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뇌를 완성시키는 거죠. 99%가 완성이 되는 게 중학교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6세 정도 되면 99%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성인기에 이제 되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대로 99% 완성된 그 이후에는 고치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그 전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사춘기 전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청소년기 때 이게 청소년기가 10년이잖아요. 이 10년 기간 동안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해가지고 성인기에 과연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한번 다 체크해봐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자기가 자율성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으면 그때 반항을 좀 많이 해서 자율성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고 주도성에 대한 것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또 아까 실내의 문제에서 걸렸으면 그걸 또 체크해요. 그때 한번 그러니까 한번 폭력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또 청소년기 때 한 번 더 잘 이걸 교정을 한다면 성인기에 제대로 갈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 문제가 되면 이제 성인기 때는 이게 굳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죠. 여기 맞나요? 발달 선별 검사 요거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기 발견이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예방하는 게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는 호미로 막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아이의 문제가 있는 아이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발견하자 해서 정부에서 영유아 검진이라는 걸 하세요. 몇 개월부터 해요? 그게 아마 내 생각에 돌 전부터 해요. 아, 돌 전부터? 네.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하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무료로 검진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아까 말한 발달, 신체적인 발달, 뭐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면 전문가한테 의뢰하도록 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선별 검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일찍 발견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이게 이제 그냥 그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지수는 아니죠? 선별이라는 거는 문제 위험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장애가 있는 건 아니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정상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늦는 경우가 있고 그냥 단지 어떤 그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상황이면 끝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위험도가 높은 그룹들은 전문가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감별해낼 수 있는 거죠. 인지 발달 장애는 어떤 거죠? 네. 그래서 인지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이제 획득하는 거죠. 네네. 어떤 걸 획득하고 우리가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획득한다 이거죠. 운동 뭐 연습을 해서 획득하고 그래서 획득한 걸 저장해 놓자 기억 속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어떤 과정을 인지라고 하죠. 신생 같대요, 선생님. 네. 애기 근데 아빠야 하면 애기가 아빠를 알아보고 이렇게 웃는 게 요게 인지인가요? 그것도 사회적인 인지인 거죠. 아, 사회적 인지 똑같이 그렇죠. 포함이 되는 그것도 거구나.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인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돌 때 아빠가 가서 우리 아기 했는데 그냥 쿨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네.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자기가 뭐 어떤 텔레비 선전 소리가 저 TV에서 나와. 그래서 쫓아가서 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까쿵 잼잼 도리도리 뭐 이렇게 빠이빠이 했는데도 그냥 쿨하게 보고 그냥 가버려. 이게 사회적인 것들이 인지가 안 발달된 거지. 사회성이라는 것들. 이게 자폐성 장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돌경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서서히 보인다는 거는 주로 예를 들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아까 좀 포명 반응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저거 필요한데 저걸 가리키는 게 아닌데요. 그냥 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알아서 이제
그런갑다 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도 안 되고 그냥 눈 맞추면 안 돼.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거죠. 자기는 있는 거죠. 눈을 안 맞춰. 그리고 뭐 이렇게 불러도 전혀 쳐다도 안 보고 전부 그렇게 하는 반응이 적은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제 필요할 때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면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이제 귀가 안 들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도 검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게 이 상호작용의 도구잖아요. 네네네네.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나누려고 할 때 이 말로서 이게 안 이게 하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언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에 어려움 있는 애들은 언어를 쓸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언어가 발달해도 언어를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말로 쓰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하거나 뭐 그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좀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자폐성 장애의 어떤 좀 이제 어린 시절의 증상인 거죠. 치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경 발달 장애, 그러니까 어떤 뇌의 어떤 그 발달의 어려움에서 생기는 경우들은 이 자체가 어떤 뇌의 발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것들을 한다면 예후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엄마들이 그런 거 이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이제 조기 발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뇌파 검사, 뇌 영상 검사 이런 걸 다 해야지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애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는 그 필요한 그 전문가들이 봤으면 이제 어떨 때 면담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 필요하면 뇌 MRI나 뭐 뇌파나 어떨 때 유전자 검사를 다 하는데 다 그렇게 우리가 A에서부터 G까지 다 검사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그것만 아이한테 하면 되고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고가의 어떤 정밀 장비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세요. 이 아이의 발달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아이가 성장을 이제 점점 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고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룬다, 성취한다라고 했을 때 지능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성취하려고 하면, 이루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세요. 자기 어떤 지능,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처리할 수, 아까 인지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타고난 지능, 그 다음에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야 이제 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동기. 요 세 가지 부분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아이의 어떤 발달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끔 해서 그 능력에 맞게끔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또 여기에는 아이들마다의 재능이 다 다르는 것들도 포함되세요. 어떤 아이들은 수리 언어 능력 쪽에서 뛰어나가지고 수리나 언어 쪽에서 잘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사실은 뭐 축구 잘해서 내보다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잖아요. 더 인정을 받고 그런 것처럼 체육, 어떤 운동 능력이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우리가 어찌 보면 우선권을 줘야 되겠죠. 어떤 애들은 음악, 미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돌보는 걸 너무 잘해요. 뭐 다독여주고 치료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뭐 그 자연적인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별로 뛰어난 영역이 있어요. 그 찾아주는 거, 그 능력에 맞게끔 이제 키워주는 거, 그거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그 지능,
경제적인 측면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아무리 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엉덩이가 무겁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의 집중력, 뭔가를 하나를 꾸준하게 자기가 지속할 수 있어서 끝맺음을 하는 거. 근데 우리 아이는 영도 3이에요.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끈기가 없고 딴짓하고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주의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우리가 이야기한 주의 집중력의 문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있는지 하는 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동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기를 이제 이끌어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동기를 이끌어주는 것들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야 돼요. 아까 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도 키워주고 뭔가 이렇게 주도하게끔 해주면서 뭔가 동기 유발이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기 유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잘할 때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하는 건 당연한 걸 여기고 못할 때만 해도 야단치세요. 그럼 아이들은 잘하고 싶지가 않아요. 잘하는데 칭찬 안 하고 못할 때만 야단 맞으니까. 잘할 때 칭찬해주고 싶은데 버릇 나빠질까 봐.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잘할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주면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세요. 그리고 성취감하고 그런 것들 생기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게 생기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의력은 있는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동기부여에서 좀 이렇게 여담으로 우습게 해서 생각이 나는 게 많은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 장난감 이거 사고 싶어? 그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럼 사줄게.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게 과연 꼬마 애들한테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 어떤 애들이 갑자기 이제 아빠 오면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좀 그런 것들 정말 잘했다라고 하고 옆에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취해서 한다면 아이가 아빠 말 잘 듣겠죠. 부모 말 잘 듣겠죠. 그것도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사소한 하나에까지 아이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감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뭔가 알아주고 하는 것만 해도 아이들은 부모 말을 들어요. 그래서 다 커가지고 부모 말 안 듣는 거 이렇게 와도 본체 만체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저희 그 모임에서도 고민하는 아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소통이 안 됐다 이거죠. 일방적이고 벌써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해라고 하면 안 듣잖아요. 자기 이제 능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반항하잖아요. 능력이 없을 때는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단 맞고 두드려 맞고 혼나고 뭐 용돈 뺏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처벌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말 잘 듣는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동기에서 말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지. 그래서 언젠가 두고 봐. 내 능력이 있으면 독립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항상 이해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면 당연히 신뢰하겠죠. 어떤 이야기든지. 궁합이 항상 맞아야 되는 궁합이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떤 거는 아이가 기저귀 젖어서 이제 우는데 우유 갖다 주면 아이는 실망하겠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그걸 알아요. 얘가 왜 우는? 왜냐면 아이를 많이 이렇게 옆에서 관찰하고 아이를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니까 얘 울음소리만 들어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커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면 신뢰가 당연히 생기죠. 그런 부분이 좀 맞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박사님한테 치유를 받고 가는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보통 우리 그 제작진들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도 질문을 또 하고 할 텐데 오늘은 다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방송을 보신 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모자란 부분들은 가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부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이제 들어가게 했을 때는 시간을 내주신다 그런다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그거를 한번 가능하시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는데
요거는 그 박사님 그래도 그 박사님이랑 이런 주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뭐 정확하게 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진찰은 하기 힘들겠지만은 조언이라도 이렇게 좀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질문해 주신 게 답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30개월 애기인데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구별하는 방법이 30개월이랍니다, 애기가. 그러니까 이제 언어도 크게 말귀를 알아듣는 언어 능력이 있고 표현하는 언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잘 발달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또 언어뿐만 아니고 다른 신체 발달이나 다른 사회성 발달이나 다른 발달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단순히 언어만 가지고 우리가 진단하기는 힘들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언어도 아까처럼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표현하는 게 늦는 경우들이 있고요. 말귀 자체가 늦는 애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접근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돼요. 네,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언어 발달 장애가 있다 없다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발달과 함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이 있네요. 18개월 된 아기인데 엄마, 아빠, 아니야 밖에는 못 하는데 부모님 봤을 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과 말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발달이 그런 것들을 같이 다 보셔야지만 얘가 전체적으로 늦네. 빨리 손을 써야 될 것 같아. 얘는 조금 표현만 늦어. 근데 조금 기다려도 될 수 있네라고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으세요. 너무 이제 100일 전후 애기인데요. 뭐 놀아줄 게 없으니까 모빌 같은 거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좋은 건지 이런 얘기들이 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적절한 거세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흑백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적절한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100일 전 누워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모빌 계속 이제 달아놓는 거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마른 거 과한 게 아닌가 뭐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가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안아줄 수도 있고 그쵸. 어떨 때는 뭐 그런 게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아이한테 자극을 주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만 집착하지 마시고 네. 보통 이제 그 5개월 된 애기인데요. 애기들이 아까 이제 인지 능력이 갔었습니다. 언제 이게 내 이름이고 이게 언제 이 사람이 엄마 아빠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낯가림을 하잖아요. 네네. 낯가림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낯설어 한다는 걸까요? 사람을 선별해서 그 알잖아요. 누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네네. 그 시기 때 되면 대강 누가 중요한 걸 알아요. 네네. 근데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낯가림이 6개월 전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애들이 벌써 누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어떤 자극이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그건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전후세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사람이 불러도 반응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낯가림이 생긴다는 건 그러니까 내한테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벌써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싫어. 난 당신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걸 또 장애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발달 선별 검사 이건 이제 돌 전후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연 보내주신 엄마는 이제 신생아인가 봐요. 신생아 때도 이런 뭐 발달 장애에서 뭐 체크하는 부분이 검사는 있는지. 신생아에서 검사는 그러니까 신생아 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출산과 이런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봐서 뭔가 고위험도 그 아이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신경을 써야 되고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 좀 이렇게 지켜보셔도 되죠. 근데 고위험군의 아이들이 있으세요. 뭔가 이게 벌써 임신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출산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발달 지표들이 낮은 애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아기 아빠가 이제 특장의 장애 판정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런 소견이 있고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아기한테 유전이 될까 이제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신경 발달 장애, 틱도 어찌 보면은 이제 신경 발달 장애 일종이세요. 뇌 발달 장애에서 신경 발달 장애는
어떤 그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있으세요. 우리가 뭐 유방암이 많은 뭐 가족에서 유방암이 많다, 고혈압이 많은 가족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런 위험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100% 유전이 돼서 그렇다라고는 단정을 못 하세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다 아니다보다는 위험도는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게 100%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우세요. 요즘에 인진 도중에 무알콜 맥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로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건지, 애기 해가 되는 건지,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제품에 그렇게 제품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 엄마들이 궁금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음식, 감정의 상태,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맛도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엄마의 입맛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태아가 엄마의 심신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태교에 그 정도 신경 쓸 것 같으면 아주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네. 박사님 잘하고 계시다. 그거 꼼꼼히 쓰고 계시다. 그리고 저희도 항상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 그런다면 당신은 이미 아이에게 너무 관심으로 많은 걸 해주고 계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해드렸더니 어머니들이 몇 분은 약간 눈물을 글썽인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랑 저랑 눈 마주치면서 이런 얘기를 함께 있는 자체가 아기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하는 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알아준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알아준다. 네. 그런 것들이 관계의 소통에서 제일 중요하죠.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모든 관계에서처럼 알아준다.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어떤 그 성장 발달을 함께 한다는 건 참 어찌 보면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 뒤에는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엄마들의 걱정, 염려가 어찌 보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힘내시고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 많이 얻으셔서 아이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온종합병원의 소아정신과 김상엽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육아템까지 들을 수 있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쉬고 바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쉬고 바로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